국가가 만들고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디폴트 옵션의 현재 운용 수익률이라든지 어떤 회사가 디폴트 옵션 수익률을 잘 내고 있는지 그 랭크들을 하나하나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4분기 말 디폴트 옵션의 현재 수익률과 현황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2025년 말 디폴트 옵션의 운용 적립금은 53조 원으로 가입자 수 734만 명, 전년 대비 약 33%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적립금이 12.6조 원, 2024년 4분기에는 40조 원, 25년 4분기 말에 53조 원으로 엄청난 증가가 이루어졌죠. 가입하신 금융기관에서 디폴트 옵션 가입하라고, 디폴트 옵션 가입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카톡이 엄청나게 옵니다.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누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디폴트 옵션 가입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운용 지시를 했다면 디폴트 옵션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디폴트 옵션에 설정해 놓은 대로 운용 지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가입자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네요. 2023년 4분기에 479만 명, 2024년 4분기 631만 명, 2025년 4분기 말에는 73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홍보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적립금으로 보면 DC의 적립금이 34조 원, 그리고 IRP 적립금이 19조 원입니다. DC 가입자 수와 IRP 가입자 수는 361만 명, IRP 373만 명, 퇴직금을 받아야 되니까 IRP 가입자 수도 많아지고 있네요. 투자 유형별 연간 수익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폴트 옵션 4가지가 있죠. 안정형, 안정투자형, 중립투자형, 적극투자형이 있는데요. 안정형의 가입자 수는 전체 중에 79.4%, 583만 명입니다. 734만 명 중에 583만 명, 약 80%가 안정형에 있습니다. 안정형 적립금도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안정형의 연간 수익률은 2.63%. 자, 안정투자형이 64만 명으로 8.7%, 수익률은 7.47%네요. 자, 중립투자형은 48만 명, 그리고 연간 수익률은 10.81%. 마지막으로 적극투자형은 39만 명, 적립금 얼마 안 되네요. 1.4조 원밖에 안 됩니다. 연간 수익률 14.93%. 이야, 15%. 엄청 수익률이 높죠.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적극 투자형 하시는 게 맞겠죠? 자, 디폴트 옵션의 유형이 예전하고 좀 바뀌었죠. 예전에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있었어요. 다 위험하대. 초저위험도 위험한 거고, 저위험도 위험한 거고, 중위험도 위험한 거고, 고위험도 위험한 거고, 다 위험하대.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위험한 줄 알고 잘 선택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옵션의 유형 이름을 바꿨습니다. 초저위험은 안정형, 저위험은 안정투자형, 중위험은 중립투자형, 고위험은 적극투자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좀 안정적이 됐죠. 안정형, 안정투자형, 중립투자형, 적극투자형 이렇게 되니까 이름이 그나마 좀 친근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디폴트 옵션 관련된 보도자료 공시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립금은 약 53조 원인데 적립금 규모가 높은 상위 10개 금융회사를 한번 보시면요. 은행이 큰 만큼 가장 많이 있네요. KB국민은행이 DC의 5조, IRP의 5조, 합쳐서 10조 원이 이쪽에 몰려있네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은행입니다. 은행에다 돈을 넣었다는 것은 대부분 예금형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안정형 또는 안정투자형 이런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표에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증권사가 하나 또 들어와 있네요. 미래에셋증권 8위죠. 그 다음이 광주은행, 마지막으로 10위가 삼성생명입니다. 그나마 보험회사가 하나 10위권에 들어와 있네요. 저는 이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기관 이 표를 보고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은행이 대부분이고 보험사가 있고 증권사 그나마 많이 좀 요즘 잘 나가고 있죠. 미래에셋증권 한 군데 회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증권사로 옮기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DC와 IRP의 운용회사들은 전부 다 은행이다. 왜? 우리 회사 옆에 주거래은행 은행이잖아요. 은행에다가 DC 넣어놓는 거죠. 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DC 회사가 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럼 DC도 은행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 회사 주거래은행이고 내 월급 통장도 국민은행이니까 IRP도 국민은행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 회사라든지 증권사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사가 무조건 좋다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적극 투자형이 수익률을 많이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정형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2.6%밖에 못 내는 거예요.
자, 운용 기간별 상품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형은 3개월 수익률 0.63%, 6개월 1.19%, 1년 2.63%. 자, 맨 밑에 적극투자형 3개월 수익률이 4.24%, 3개월만 투자했는데도 4%를 내네요. 6개월 수익률 12.2%, 1년 수익률 15%.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투자 유형별 상위 5개 상품들을 한번 보시죠. 안정형, IBK 연금보험의 디폴트 옵션, 안정형 이율 보증형이 안정형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2.6%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익률 3.67%를 차지했네요. 디폴트 옵션 안정형 중에서도 IBK 연금보험 거를 선택하신 분들이 수익률을 남들보다는 좀 더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안정투자형 보시겠습니다. 안정투자형에서 수익률이 좀 높은 회사는 IM증권 상품이죠. IM증권의 디폴트 옵션 안정투자형 BF2호 16.27%입니다. 자, 안정투자형의 평균 수익률이 7.47%인데 7.47% 정도 대비 16.27%. 엄청 많이 나는 거죠. 여기 나머지 있는 우리투자증권, 유한타증권,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 안정투자형의 BF1, 2 이런 것들이 동일한 수익률을 내고 있네요. 16.27%로 다 동일합니다. 투자 유형별 상위 5개 상품인데 5군데 회사가 다 똑같아요. BF는 밸런스드 펀드라고 해서 균형 잡힌 펀드, 자산 배분 펀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립투자형 보겠습니다. 중립투자형의 평균 수익률은 10.8%인데 중립투자형에서도 좀 수익률을 높게 낸 것은 광주은행의 디폴트 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2가 17% 정도 냈네요. 그리고 대신증권, 삼성생명, NH, 미래에셋증권 순으로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극투자형 보겠습니다. 적극투자형 평균 수익률이 아까 얼마였죠? 14.93%였습니다. 15%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한국투자증권의 디폴트 옵션 적극투자형 밸런스드 펀드 1, 한국투자증권이 디폴트 옵션 적극투자형에서는 가장 수익률을 잘 내더라. 26%입니다. 사실 1년에 26%씩만 수익률이 나도 엄청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6% 수익 난 거에 또 한 20% 수익이 나고 또 20% 수익이 나고, 야, 한 5년만 가도 원금에 더블이 되겠네요. 상당히 디폴트 옵션만 잘해도 여러분들 수익률 꽤 괜찮게 낼 수 있는 겁니다. 적극투자형 평균 수익률이 15% 나면 사실 에헤라 돼야 할 만한 수익률 아닙니까? 1억 넣었는데 디폴트 옵션 넣어놨더니 1,500만 원 수익 난 거예요, 1년에. 이런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적극투자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디폴트 옵션 적극투자형을 선택하신 분은 2,600만 원 수익 난 거예요.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삼성증권, IM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순으로 순위가 나타났네요.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좀 잡히시겠죠. 어느 증권사 또는 어느 은행, 어느 보험사를 가야 되겠다. 영상을 보시면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 표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요 영상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회사들이 많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사까지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회사들을 선택하신 분들이 안정형, 안정투자형, 중립투자형, 적극투자형 중에 어떤 거를 많이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 DB생명보험, 안정형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84%입니다. 안정투자형이 10%, 중립과 적극투자형을 합쳐도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DB손해보험도 마찬가지. IBK 기업은행, IBK 연금보험, IM증권,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까지 안정형을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퇴직연금 DC 또는 IRP를 이 회사들을 선택했다면 나는 안정형일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밑에 은행, 보험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적게는 70%대에서 80%,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95%가 안정형이에요. 내수익률이 2.6%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8번 보시면 KB증권, 9번에 NH투자증권, 19번에 미래에셋증권, 22번에 삼성증권, 신한, 36번에 한국투자증권까지. 자, 여기는 안정형을 선택하신 분들이 30%대에서 많게 4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증권사들을 선택하신 분들은 안정형보다 적극투자형 또는 중립투자형 정도를 선택하실 확률이 높은 분들이네요. 여러분들이 선택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정투자형 선택하시는 것들도 비슷해요. 10%대에서 많게는 20%대. 중립투자형 맞네요.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가 중립투자형
적극투자형을 선택하시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중립투자형 25%. 자, 중립투자형만 선택하셔도 평균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10%. 증권사로 가셔서 중립투자형만 선택하셔도 10% 정도 수익률이 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적극투자형 보시겠습니다. 미래세증권은 18%. 눈에 띄는 곳이 있네요. 한국투자증권 21%. 적극투자형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15%. 근데 한국투자증권 아까 적극투자형 평균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21%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적극투자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그분들의 수익률은 21%였다. 어딜 선택하면 됩니까? 여기 퇴직연금 사업자별, 금융회사별 투자 비중을 그냥 표로 보여드린 거고 보도자료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DC를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은행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거기만 선택하는 거지만 다른 데도 다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사로 바꾸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 투자형을 해보세요. 수익률이 잘 날 것이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꼭 안 바꾸셔도 돼요. 내 금융회사, 내가 현재 은행에다 하고 있다 또는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다. 그럼 투자 성향을 먼저 바꿔보세요. 어디다 물어보면 돼요? 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어플 들어가서 투자 성향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돋보기 검색에다가 투자 성향이라는 걸 쳐보세요. 투자 성향을 바꿔요. 바꾼 다음에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디폴트 옵션만 선택하셔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은퇴자금,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을 왜 방치하십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우시다면, 귀찮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계신 전문가들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모르겠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연금닥터가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다, 연금닥터와 함께 내 퇴직연금 한번 운용해 보고 싶다, 물어보세요, 저에게. 1600-0456이고요. 저에게 전화를 걸으신 다음에 결정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그냥 전화로 설명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목 아픕니다. 이 전화 들고 계속해서 얘기하기가 이해시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서 상담 약속을 잡으세요. 전국 어디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가게 되면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만나서 상담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금융회사를 옮겨오셔도 됩니다. 금융회사 옮기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있는 것이고 꼭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투자를 하는데 조금의 투자 형태만 바꾸셔도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이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1600-0456로 전화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